자, 즐거운 과학 철학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학 철학 이 책자에 저희가 후반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정말 과학, 또 과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 이런 것을 이제 주 안점으로 삼아서 그 책의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었는데, 후반부로 와서는 뭐 계속 철학적 그 성찰이라는 성격은 안 바뀌는데 이제 종교에 관한 내용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 이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과학이 도전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저자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과학의 도전을 네 가지 그 반대 성격을 가진 진술로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도했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과학적이지 않다. 두 번째가 종교적 믿음은 증명할 수 없다. 세 번째가 종교적 믿음에는 지지 증거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종교적 믿음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셋째와 넷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지면을 이제 할애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과학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학이 종교적 믿음을 지지해 준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설계와 과학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종교적 믿음을 이제 지지해 준다는 그런 주장은 보통 우리가 뭐 지적 설계 이제 이런 거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챕터의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그 설계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고 자세한 설명이 거기 제시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뛰어난 이러한 설명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지적 설계하면 그냥 지적 설계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수가 많은데, 이것을 좀 더 넓게 우선 설계 자체로부터, 설계 자체 이것이 뭐냐, 그리고 지적 설계도 그냥 지적 설계로 나누지 않고 이 피조된 존재가 이제 이걸 설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초자연적 존재가 설계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차이점도 있고 또 공통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맥락을 잘 먼저 풀어놓고 지적 설계 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매우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이 설계라는 것과 연관된 네 가지 기본 개념이 있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설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설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공물들에 대한 것이다. artifacts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 가지고 어떤 그 행위자가 개입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것들. 설계란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인공물들 속에서 인공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artifactuality, 인공성이 인지돼야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설계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공성, 어떤 행위자가 개입된 흔적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예 설계라는 걸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그 인공성을 그 인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자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역류라는 이 counter flow
라는 이러한 그 용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 counter flow, 역류라는 것은 그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에 인간 활동의 흔적이 남는데, 이 흔적이 자연의 정상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런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 하면 그냥 인간이 전혀 인적 존재가 개입하지 않고 저절로 자연 내에서 인과관계로 다 설명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이제 그 인적 행위자가 개입이 돼 가지고 이 흐름을 역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불도저가 이제 개입이 돼 가지고 흙을 낮은 데서 위로 이렇게 올린다든지, 자연은 절대 흙이 낮은 데서 오른 대로 자연의 힘만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죠. 그럼 뭔가 인공물이 개입이 되면은 낮은 데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의 정상적인 흐름에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요 흔적들인데, 이것을 역류라고 이제 이 인공성이 중요하지만, 인공성이 개입됐다고 해서 다 설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두 가지가 동의어는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성이 개입이 돼 있어도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앉아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아무 목적 없이 막 이렇게 칼로 깎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 나무에 어떤 칼자국이 생긴 거, 이건 분명 인공성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설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의도가 개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산출된 인공성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설계성과 역시 동의어는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술가가 쓰레기 더미를 그대로 이제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쌓였는데 그걸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하나의 복제된 예술품을 남겼다. 이것조차도 지금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설계성에는 미달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인공물 들이면서 의도도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설계라는 개념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까? 문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항목인 본격적인 설계라고 되어 있는, 즉 여기선 의도적으로 산출된 패턴, 이 패턴이라는 이 개념까지 도입이 돼야지만 비로소 설계라는 거죠. 인공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이제 패턴이 산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패턴을 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지성, 우리의 인간의 지성, 아니면 지성의 작용으로서 인지, 지성과 일정한 방식으로 맞아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지성이 하는 그 인지 작용과 일정한 방식으로 이제 맞아떨어지든지. 물론 저자는 동사를 세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공명한다, resonate. 공명은 서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겠네요. 어떨 때는 매치 된다, 맞아떨어진다. 어떨 때는 또 맞물린다. 두 가지가 enmesh, 서로 간에 이제 맞물려 있는 것. 뭐 이렇게 동사를 조금씩 다른 색으로 쓰지만 어쨌든 지성과 일정한 방식으로 맞아떨어지든지, 아니면 지성이 하는 작용은 인지작용과 일정한 방식으로 맞아떨어지든지, 이러한 패턴이 발견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설계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그는 그렇게 들고 있어요. 소위 요즘 소위 세티라고 해가지고 외계인으로부터 외계인의 그 존재하고 외계인이 뭔가 우리하고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런다,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적인 노력이죠. 이건 뭐 또라이들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외계인이 만약 전파 신호를 보내온다면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산출된 패턴에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파 신호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맞아 떨어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지작용과 맞아 떨어지죠. 전파 신호가 온다면은 보통 세트에서 하는 건 0하고 1이라고 그래요. 바이너리 사인에 있었는데 뚜뚜 저기서 뚜뚜뚜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건 하나의 지성과 일정한 방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이 패턴이구나. 이제 이런 것까지 가야지만 설계를 하는 거죠. 망치를 보고도 우리는 망치가 설계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망치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 예를 들면 망치가 그 쇠가 있어가지고 무거워서 뭘 이렇게 칠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러니까 망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공적인 특성들하고 요것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거기에 요구되는 특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치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망치가 단단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걸 두드려 가지고 뭔가를 펴게 한다든지, 못을 박는다든지, 이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지성과 맞아떨어지거나 우리 인지작용과 맞아떨어지는 두 가지. 그러니까 망치가 가진 것하고 망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 둘 사이가 이제 맞아떨어지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성과 일정한 방식으로 맞아떨어지고 아니면 우리 인지작용과 맞아떨어지고 또 어떨 때는 뭐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환경 속에서 번성하기 위한 특성, 이 두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진다면 이 생물체는 설계됐다. 그런 표현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물들,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 중에 세 번째가 이 행위자 활동이라는 겁니다. 뭐 이것은 이미 첫 번째 인공물들에서 조금 얘기가 됐지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활동 자체에 대한 이제 고찰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된 사물이 아닌 것과 설계된 사물 사이의 차이는 설계된 사물의 경우는 어떤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이제 한 거라는 거. 아까 이 경우 이제 패턴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었죠. 근데 이 패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잘 이렇게 숙고해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의 처음 단계부터 쭉 나중에 형성된 단계까지 이걸 보면 그 어딘가에 행위자의 활동이 거기 게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매우 초기에 게재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중간에 게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행위자의 활동이 바로 이 설계의 그 히스토리에 어딘가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행위자 활동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직접적 활동이 있고 간접적 활동이 있다. 저자는 이것을 그 설계 가운데 이제 배를 만드는 유추를 사용해 가지고 직접 활동과 이 행위자 개입이 즉 행위자 활동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배 모형을 조각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은 직접 활동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행위자가 거기 개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행위자가 자기가 직접 거기서 배를 하나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모형배를 조각해낼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제작했다고 합시다. 그럼 기계를 제작한다는 것은 분명히 행위자가 개입된 것이지만 일단 기계를 돌릴 때는 기계 자체가 그 안에서 다 이제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위자의 행위가 거기서 보이지 않죠. 적어도 배를 만들어낼 때는 말이죠. 이때는 우리가 초기 단계로 가봐야 돼요. 이 기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행위자의 행위가 게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 활동은 이 설계의 그 히스토리 가운데 초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불도저 같은 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이러한 행위자의 활동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행위자의 활동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개념은 소위 갭이라는 개념입니다. 빈틈. 즉 어떤 행위자가 개입이 되면은 자연 내에서의 인과관계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하수도가 이렇게 있고 흙이 뭐 이렇게 쌓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뭐 빗물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흙이 옮겨지는 이것을 완전히 자연적인 차원의 인과관계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도저가 와가지고 흙을 갖다 이렇게 걷어내고 이제 했을 때는 결과는 있는데, 흙에 미친 결과는 있는데 그 흙이 옮겨진 그 원인은 자연 자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행위자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요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요것들을 이제 빈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을 이제 찾을 수 없는 이런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억류의 표지다. 표지란 말은 이제 마르크스란 말인데 잘 안 쓰니까 전 차라리 흔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억류되는 흔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러한 빈틈을 이제 만드는 원인자를 불도저도 뭐 아까 예를 많이 들었고 심지어 이제 외계인 예도 듭니다. 외계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외계인이 지금 여기서 실존하느냐 안 하느냐는 2차적인 거예요. 충분히 이제 가능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외계인이 빈틈의 원인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갭이라는 것, 이 갭에 기반한 추론 이것은 그 어느 정도 타당하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갭, God of the Gaps니 뭐 이 저자는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Alien of the Gaps 이런 표현도 쓰고 해서 이런 추론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빈틈에 기반한 추론은 그 인공물이 그 행위자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타당한 추론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설계에 관한 이제 기본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유한한 설계와 즉 이 설계에 참여한 행위자가 이제 인간이나 우리가 지금 든 얘기에 하면 인간이나 뭐 외계인 뭐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자연적인 설계야.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설계의 주체자가 됐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우리 지적 설계 운동에 대한 것도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